법인이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점과 개인보다 절세가 가능할까 이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인세율을 기본 법인세율과 지방소득세율 그리고 추가되는 법인세율이 즉 증가되는 법인세의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단순하죠. 이렇게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해서 200원 이하, 200억 초과 300억 이하, 300억 초과일 때 세율이 단순하게 돼 있죠. 2억 이하일 때에는 법인세가 10%,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가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2억 초과 200억 이하일 때는 20%가 되고 누진공제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고요. 200억 초과 300억 이하일 때는 세율이 22%에다가 누진공제 4억 2천만 원.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가 되는 거고요. 또 이 300억 초과할 때는 25%인데 여기에 누진공제는 94억 2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에 10%가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법인세는 어떻게 되느냐. 추가되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의 법인세가 10%가 중과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기는 거죠. 이 부분은 10%다. 이게 2021년도부터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오늘이 이제 보면 그러니까 아직 한 뭐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일주일만 있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10%가 아니라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20%가 중과되는 것으로 바뀌죠. 이거는 지정, 지역구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든 조정대상 바뀌든 이런 거는 모두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왜냐면 5년 미만 되는 거는 이제 구등록세에 대한 취득세분이 중과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법인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는 10%에다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추가 법인세가 이 기본세율 이외에 추가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20%가 중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택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차익이 뭐 2억 이하다, 2억 미만이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10%에다가 기본적인 법인세 10%에다가 2021년부터는 20% 중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택하고 비사업용 토지.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33%가 왜 33%냐?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또 3%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게 33%가 된다는 거. 여기에선 33%에서 요 부분 10%에 대해서는 비용이 공제가 되죠. 뭐 사업 운영비용, 비용, 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인건비, 또 자본적 지출 비용 이런 비용들은 다 공제가 된다는 거.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같이 우리가 법인세를 계산할 때 기본 법인세와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을 양도할 때는 2021년 1월부터는 20% 중과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개인보다는 좀 세율이 낮죠. 개인, 물론 또 배당을 받을 때 또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또 소득세가 붙지만 그걸 계산하더라도 개인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 주택에서 2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 미만 팔 때는 70% 거기다가 20% 중과가 되니까 90%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거기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99% 세금을 내니까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법을 비판하는 거라든가 정부를 비판하는 건 됐으면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건 본인의 책임과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저는 있는 내용대로 설명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개인 명의로 투자할 것이냐 법인 명의로 투자할 것은 이 강의를 방송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본인이 돈을 버는 것은 나의 몫이죠. 여러분 책임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선택할까? 그래 우리가 어떤 세금에 대해서 절세를 한다든가 세금이 우리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거 법인으로 취득한 거에 대해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도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걸 3주 동안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부동산 체험TV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익하다면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 그래야 제가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제가 살아가는데 해피해지죠. 해피. 자,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법인세 10%에다가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과거의 주민세에 해당되는 거죠. 10%. 그리고 추가 법인세 20%. 주택 양도차익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법인세가 있다 그랬죠. 20%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일반 경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 법인세 10%에서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요 20%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이렇게 중과되더라도 요것이 비용 다 제하고 나면 기본 10%가 제가 보기에는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랑 이 20%가 중과되니까 한 23%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한 2.3%가 되겠죠. 그러면 25.3% 정도가 되겠네요. 맞죠?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기본 법인세 10%, 지방소득세 요 10%에 대한 10% 이걸 법인세 할 주민세라고 돼요. 이번에 이걸 법인세 할 지방 소득세라고 세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 법인세 20%에다가 여기에다가 추가 법인세에 대한 또 법인세 할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만 따진다면은 2억 이하라고 그러면 33%가 되는 거죠. 그래도 여기에 추가로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또 추가된다는 거는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이 부분은 참고해서 우리가 개인명이냐 법인명이냐 개인명으로 투자해서 사실은 세금 내가지고 남을 게 있겠습니까? 법인은 오늘 샀다 오늘 팔아도 이 세율밖에 부과가 안 되는 겁니다. 주택은 이번에 또 뭘 알아야 되냐? 이 법인 사업자로 들을 때 또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이 주택은 건물분 부가세와 등기 시에 농어촌 특별세가 면세되지만 뇌가 있다는 거죠. 주택은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 85제곱미터,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죠.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건물분 부가세가 10%와 또 소유권 보존이전 농어촌 특별 농투세가 면제된다. 아파트 등이 공동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는 도시지역에서는 85, 비도시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라는 거. 단독 다가구주택에서 주택 전체를 국민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건축물 대조로 분리된 각각 뭐 101호, 101호, 201호 이런 식으로 구분된 세대별로 80제곱미터가 초과되면 건물부 부가세가 있는 거고 농투세가 부과되지만 그러니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가 이거는 뭐 구청에서 너무 잘 돼 있어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전용 면적이 60, 요건 60이라면 요거는 건물부 부가세도 없고 농투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90제곱미터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분 부가세
부가세와 10%와 농특세가 부과되죠. 이렇게 따로따로 요거는 요거대로 요건 요거로 따로 해가지고 전체의 취득세 또는 건물분 부가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때는 어떤가? 건물분가,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건물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나 초과되는 경우는 건물분 부가세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요인은 신축 후 분양 당시뿐만 아니라 분양받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즉 우리가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 이제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는 주택이라고 하면 건물부가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만 그거를 개인이 분양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법인이 분양을 받다든가 또는 개인이 사가지고 법인한테 팔았다가 법인이 제3자에게 팔 때 같은 때는 또는 계엄사업자가 샀다가 제3자에게 팔 때 같은 데는 건물분 부가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 초과될 때.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할 때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이 살 때에는 이제 그 건물분 부가세와 농특세가 매도 가격에 포함이 되지만 부과돼가지고 포함이 되지만 이 건물분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할 때는 다르다 생각한다.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거나 또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소유주택을 매수해서 매도하는 경우에 분양 시 또는 매수할 때 부과된 건물분 부가세 10%를 환급받고 10%를 환급받죠? 사업자니까 매도 시에는 다시 발급해야 된다 말이죠. 매도 시에는 납부해야 된다. 환급받은 걸 다시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주택임대사업자, 상가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가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 개인과 같이 부가세를 발급할 수가 없고 당연히 환급받을 수도 없는 거죠. 납부할 의무가 없어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도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런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만 임대사업자 등록만 해서는 안 되고 시군구청, 지자체에다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사업자를 함께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만 임대사업자 내면 안 되고요. 구청에 임대사업자를 갖다가 함께 내야만이 그런 사람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이 개인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이 개인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이럴 때는 환급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얘는 더 심각하다.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고 주택임대사업자도 면세사업자라 부가세를 발급할 수가 없어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훗날 나중에 매도인이 개인한테 팔 때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든 이제 개인에게 팔 때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든 매매 가격에 포함돼서 건물부가세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법인 사업자가 얼마를 샀느냐면은 5억 원에 매수했어요. 이때는 개인한테 매수했으니까 개인이 세금계산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죠. 이 금액은 이제 개인이 팔 때는 이 법인 사업자가 말할 때는 이거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가 있죠. 금액으로. 그러다 나중에 매도 시에는 어떻게 팔았냐? 내가 개인한테 팔을 때, 개인한테 매도 시 얼마 팔? 내가 한 7억 한 5천만 원에 판다. 만 원에 매도 시 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건물분 부가세 얘는 세금계산서를 끊고
이 토지분은 부가세가 면세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쓰는 거죠. 계산서. 토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를 끊지 않기 때문에 계산서를 끊죠. 그때 이 건물분 부가세는 건물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전체의 거기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금액 갖고 안분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건물 기준 시가가 보니까 한 2억 5천이다. 그럼 여기에 2억 5천만 원 정도 되면 여기에 10%에 해당되는 2,500만 원을 갖다가 부가세를 끊고 요 7억 5천만 원을 갖고 이와 같이 이렇게 안분하면 되죠. 어떻게 되면 요 2억 5천에다가 2,500이니까 2억 7,500, 2억 7,500만 원을 뺀 금액을 7억 5천에서 요 금액을 빼면은 5천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 토지분은 7억 5천만 원에서 2억 건물분 매매대금하고 부가세까지 포함이면은 2억 7,500을 빼면은 토지분 계산서는 4억 7,500만 원 정도로 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건물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하죠. 그러니까 7억 5천에서 2,500을 뺀 거래는 실질 거래는 7억 2,5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정해서 하게 되는 거죠. 실제 7억 5천에 팔았다는 이 7억 5천에는 2,500만 원에 대한 건물 부가가 있고 이 부가세 같은 건 세금이기 때문에 이걸 제한 이 금액 갖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같이. 자, 이 법인 사업자들이 개인 또는 주택임대차 팔 때는 이렇게 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나 다른 법인 사업자에 팔 때는 세금에서를 발행을 하게 되니까 그다지 이제 그 손실이 생기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개인한테 살 때 이 건물 부가세를 받지 못하고 내가 팔 때 부가세를 끊어야 되니까 그 부가세 부분만큼은 환급받지 못한 걸 내게 되니까 그만큼 매매대금은 세금도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투자해야 된다. 자, 상가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상가주택도 2021년부터 법이 좀 바뀌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주택 면적이 상가주택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이 클 때는 주택 부분은 주택, 상가 부분은 상가의 세율이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어떻게 되냐? 주택이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상가주택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상가주택, 즉 겸용주택이죠. 이 양도의 9억을 초과할 때는 이제 주택 부분은 주택 부분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시행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3억 이하일 때는 정정과 같이 주택 부분이 크다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이 9억 초과에 대해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건물분 부가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양도세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상가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크거나 적거나 무관하게 상가와 주택 부분을 분리하여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건물분 부가세되고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이하인 경우는 부과되지 않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건물 부가세와 농투세가 부과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가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말할 때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이 작으면 전체로 주택으로 봐가지고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2020년부터는 9억을 초과된 경우는 주택이 더 크더라도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나누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9억 이하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 또 건물분 부가세 부분에는 양도세와 다르게 건물은 건물부대로 부가세가 되고 주택은 주택대로인데, 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일 때는
건물 부가세가 또다시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는 부과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죠. 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주택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할 때 취득세와 법인세 중과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죠. 이건 이미 뭐 이제 그 1차 강의할 때 취득세에 대해 강의할 때 개인 명의로 취득할 때의 취득세와 중과, 그리고 법인 명의로 취득할 때 기본 취득세와 중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 시에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취득세 무조건 12%가 중과되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에는 12.4%가 되죠. 왜냐하면 기본 법인세 12%에다가 교육세 0.4%가 되죠. 국민주택 초과될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1%가 중과됩니다. 그래가지고 13.4%가 되는 거죠. 법인이 그렇다는 거죠. 법인 이렇게 단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 내에 5년 미만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 내의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취득할 때 구등록세 부분에 5년 미만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에 있는 5년 미만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 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 말이죠. 그러면 왜냐면 지금 취득세는 구취득세분 2%, 구등록세분 2% 그걸 통합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 밖에일 때는 구등록세분 3배 중과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과밀억제권 밖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구등록세 3배 중과가 없죠. 5년 미만에도. 근데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법인이 5년만 이상이 있다면 구등록세분의 3배 중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자,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취득 시에는 취득세, 교육세 합쳐 12.4%가 되고 국민주택 초과할 때는 13.4%가 되는 거죠. 는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5년 미만인 법인이 과밀억제권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든 더 이상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다시 이 3배 중과가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중복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등록세분 5년 미만이 구등록세 3배 중과 규정하고 이것이 둘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지방세법에서도 확인했고 또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1차 강의 때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은 제가 지자체 시군구청 세무과 법인세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수없이 확인해서 알아본 내용이라 여러분까지 확인 안 하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밀억제권 내에 법인사업자가 5년 미만 됐다가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살 때는 12.4%, 국민주택 초과를 해서 살 때는 13.4%만 적용이 되고 구등록세분의 3배 중과는 없다. 이렇게 결정 내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게 고마우시면은 그냥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안 바랍니다. 과밀억제권 내의 5년 미만 법인이 과밀억제권 내의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공장, 농지 등을 취득할 때는 구등록세분의 3배 중과가 적용이 되죠. 왜냐면 이건 주택과 같이 중과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중과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중과가 취득세가 표준세율이 4%죠? 거기다가 3을 더하고 중과 기준 2% 해서 8%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1%를 계산해서 농어촌 특별공세 0.2 계산해서 9.4%가 부담이 돼요. 상가 오피스텔 같은 거 살 때는 9.4%가 구등록세분이 중과가 있어서 9.4%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 법인세율과 지방소득세 그리고 추가되는 중과되는 법인세 유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 법인세 10%에다가 지방소득세 10%, 추가 법인세 20%가 있으나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은 주택과 같이 추가 법인세가 없고 기본 법인세에다가 기본 법인세에 해당되는 10%, 지방소득세 10%니까
11%만 냅니다. 2억 이하일 때. 예를 들어서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본 법인세, 이 법인세 할 주민세 10%, 그리고 추가 법인세가 된다.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살 때. 그러나 여기에 과밀억제권 내 과세 표준은 양도가액, 그리고 일반 경비를 공제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사업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세금 계산 또는 계산서 발행 의무.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여러분이 이제 특히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는 건물 분부가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건물 분부가세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매도해서 중개수수료도 못 받고 또는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 특히 분양 매매 계약서일 때 그런 경우 많죠. 요즘에 같이 오피스텔, 왜냐면 오피스텔이 요즘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중과되고 양도세도 중과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오피스텔로 가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6% 주거용으로 취득하든 업무용으로 취득하든 4.6%가 단위세율이 적용이 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주택으로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업무용으로 사게 되면 상가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과가 없어지는 거죠. 6에서 45%만 우리가 2년 이상만 보유에다 팔면 6에서 45%만 부과되는 거죠. 특히 법인으로 취득하게 되면 지금 샀다 바로 팔아도 취득세도 4.6%고 2억 이하일 때에는 이제 10%만 해서 11%만 지방소득까지 포함해서 11%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물론 배당소득도 있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어쨌든 소득은 거기까지 정리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와 상가 건물, 업무용, 오피스텔 등의 경우, 예를 들어서 건물분 부가세에 대한 부가세 과세, 이때는 건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발행하게 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에 따라서 세금 계산을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건물분 부가세를 포함한 매매계획서, 내가 매매계획서를 작성할 때 매매대금이 8억 원이에요. 근데 건물 부가세가 3천만 원일 때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하니까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3천만 원일 때, 그러니까 이게 이 건물 기준시가가 3억이라는 거죠. 3억 원. 그럼 여기다가 10%에 해당되는 3천만 원. 근데 매매대금을 8억이라고 하면 이 3천만 원이 여기에 포함된 거가 되죠. 세금계산서를, 왜냐면 이 법인이 개인한테 팔 때는 개인한테는 그 부가세 때 포함된 금액으로 하지, 누가 부가세를 개인이 더 주겠습니다. 안 주지. 내가 8억이라면 개인이 살 때는 8억이 총 매매가다.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8억이 건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개인일 때는 8억이 뭐 세금에서 발행 의무가 없으니까 8억이 내 거다, 취득하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신고할 때는 8억에서 건물 부가세 3천만 원을 뺀 7억 7천만 원이 매매가로 실거래 신고하고 3천만 원은 건물 부가세로 세금에서 발행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이럴 때에서 매매대금은 7억 7천만 원을 하고, 특약사항에 건물 매매대금 3억 원과 건물 부가세 3천만 원으로 세금 계산을 발행하고, 토지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4억 7천만 원은 면세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개인인 경우는 개인 주민번호를 이제 세금 계산에 넣으면 되죠. 계산서에 넣고 그래가지고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렇게 해야만이 탈이 안 나오는 겁니다. 탈이.